네, 안녕하세요. 사마정입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리포트는 반도체, 그 중에서도 스크러버 쪽에 관한 리포트인데요. 어, 사실 이 스크러버 쪽의 리포트는 잘 나오지도 않기도 하고, 이제 칠러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한 장짜리 리포트긴 하지만, 좀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거나 관심을 갖고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잘 읽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크러버라고 하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서 공정을 할 때 유해가스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유해가스들을 처리해주는 장비가 바로 스크러버입니다. 이 스크러버 장비는 최근에 반도체가 앞으로도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에서 반도체는 한 번 더 투자가 어쨌든 이루어져야 될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공정 미세화 과정에서 예전보다 더 많은 이 유해가스들이 더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또 업체들, 현재 이 스크러버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매출처를 다변화하고 또 고객사 내에 포션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즉 규모의 경제를 과거에 대비해서 잃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냐, 또 ESG 트렌드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쪽에도 좀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먼저 이걸 보게 되면 논퓨얼 스크러버 도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반도체 공정 내 발생하는 PFCS, 이제 과불화 화합물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분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크러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크러버가 담당을 하는데, 기존에는 이 넓은 분해 커버리지와 비용 효율성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버넷 스크러버가 주류였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태우는 거죠. 이 스크러버가 주류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왜 ESG가 여기서 들어오느냐? 바로 이 번외시 LNG 가스를 이용하면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웹 대비 논퓨얼 스크러버에 대한 이 도입 필요성이 올라가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번웹을 더 주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퓨얼에 대한 도입 필요성이 더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스크러버 상장사라고 하면 뭐 대충 이 GST, 유니셈, 뭐 FSD, GMBS 엔지니어링 이런 쪽, FSD는 빼고요. GMBS 엔지니어링 한 3개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3개 업체들하고도 플라즈마를 베이스로 한 하이브리드 스크러버라든지 힛, 웻 쪽에 촉매를 넣어서 하는 스크러버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연구 개발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스크러버 시장의 주요 업체들은 이렇게라고 하는데, 사실 이 뒤에는 상장이 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게 매출 포지션 자체가 높지 않고요, 비중이. 그래서 유니셈하고 GST를 우리는 좀 주로 봐야 됩니다. 이 업체들이 기존의 주력 거래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종 특성상 한번 거래를 트게 되면 그쪽하고 계속 하려는 관성이 있어서 이 진입장벽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논퓨얼 스크러버 시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기존 거래선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사실 왜냐면 이쪽은 뭐 유니셈과 GST가 업력이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고, 논퓨얼 스크러버 니즈가 높아졌고, 그럼에 따라 사실 밑에 나오는 것처럼 고착화되어 있는 점유율의 변화 가능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갖고 있던 공고한 성 두 개가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는 새로운 시장이 대두가 되면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리포트에서 좀 이제 반전이 되는 부분은 사실 플라즈마나 힛 베이스의 스크러버의 경우엔 전력 사용량이 높아요. 근데 삼성전자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한 16.9%, 17%가 안 된다는 점. 그리고 국내의 재생에너지 전환율도 3% 미만이라는 점에서 사실 이 논퓨얼 스크러버를 지원할 인프라, 뭐 당연히 의사결정은 더딜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양산 공정에 사용이 될 가능성은 확실히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인프라나 이런 것에 다 기반이 깔려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24년, 25년 이때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은 방향성이 명확하다라는 점입니다. 아직까지는 두 개의 공고한 성이 있지만 새로운 시장이 열렸고 이에 따라 점유율에 변화가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리스크적인 부분이 오히려 조금 대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더디겠지만 방향성은 명확하다. 근데 이 유니셈하고 GST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이제 주담님께 전화를 해서 여쭤봤는데 유니셈은 지금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GST는 플라즈마는 뭐 계속 이용을 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가 플라즈마가 많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쪽으로는 플라즈마가 가고 있지만 힛 촉매 쪽은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확실히 회사들에서는 뭐 리스크도 리스크지만 새로운 시장이라고 보고 기회의 장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반응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크러버 쪽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스크러버는 맨 처음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리포트 자체가 얼마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소중하게 곱씹으면서 읽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증권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뭐 GST나 유니셈 같은 거 이제 검색창에 치시면 올해 1월이었나요? 한 20페이지가량 되는 이쪽 산업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한 리포트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스크러버 지금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유니셈은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플라즈마는 뭐 유니셈은 당연히 나가고 있는 거고 힛 촉매 쪽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GST는 아직 개발하고 있다는 요 정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실 테스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른 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아직까지는 이 둘 업체가 공고하다라는 점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유니셈은 내수 비중이 훨씬 높은 회사 GST는 해외 고객사가 매우 다변화되어 있는 회사 특히 중국의 반도체 쪽에 좀 진출해 있는 회사 이렇게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처음 영상을 찍는 거다 보니까 말을 계속 더듬고 오디오가 비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자주 하면 알아서 커버가 되겠죠. 영상을 찍으니까 재밌긴 하네요. 이거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재밌는 리포트로 돌아오겠습니다.